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강의합니다. 전 여러분의 1등급 페이스메이커 조명훈이고요. 자, 6월 학평 해설 강의도 벌써 마지막입니다. 자, 4부까지 오느라, 4부까지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5부가 되겠습니다. 윤현주 선생님과 아마 순서 문제까지 같이 보셨을 것이고, 저랑은 문장 삽입 유형이죠. 38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아마 3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어떤 문제의 어떤 난도는 아주 높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다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29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 어법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금 보게 될 이 5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38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3점짜리 문제였고요. 문장 삽입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유형에 일단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요, 삽입할 문장을 볼 수 있어요. 삽입할 문장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맥락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사실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 어떤 명시적인 근거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할 문장을 볼 때는 그 명시적 근거를 위주로 좀 보시고요. 더 좋게는 일단 1번 전까지를 읽으면서 이 글이 대체로 어떤 소재, 어떤 주제를 담고 있구나 하는 걸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좀 쉽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1번 전까지. 자, risk often arises from uncertainty 라고 지금 돼 있죠. 그쵸? 자, 리스크라는 것. 그쵸? 어떤 위험 요인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다.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으로 따지면 부정적인 방향성이라고 봐야죠. 자, 리스크는 생겨나는데요. 자, arise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 생겨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면 리스크의 원인에 해당하는 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네요. 자, uncertainty입니다. 불확실성이죠. 뭐와 관련된 불확실성이에요? How to approach a problem or situation. 어떤 문제라든지 상황에 대한 접근법, 그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P라고 할게요. B라고. 오케이. 자, 그럼 삽입할 문장을 볼게요. however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장 삽입 유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변곡점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걸 보통은 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삽입과 관련된 변곡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하나는 역접의 변곡점이고요. 하나는 순접의 변곡점이에요. 바뀌는 지점인 거죠. 그쵸? 근데 역접의 변곡점이라고 했을 때는 아예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역접의 변곡점이에요. 그리고 보통 삽입할 문장이 역접의 접속 부사를 지금처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이 급격하게 갑자기 바뀌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문장을 삽입해야 될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 변곡점과 관련된 문장을 가지고 문장 삽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순접의 변곡점은 어떤 거야? 방향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성은 유지가 되는데, 대체로 이 순접의 변곡점이라고 했을 때는 also와 같은, 그렇죠? 일종의 첨가의 접속 부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경우가 많아요. 방향은 유지가 되지만 내용은 바뀌는 거거든요. 첨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변곡점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게 아주 정형화된 어떤 문장 삽입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owever란 접속 부사가 나오면 일단 반가워하시면 됩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문제를 출제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접의 변곡점이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ransfer of one kind of risk often means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종종 이런 의미를 담아요 라고 지금 돼 있지. 그치? 즉 앞에서 설명이 된 내용을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transfer of one kind of risk, 어떤 한 가지 종류의 리스크를 transfer, 그쵸? 이전하는 것, 그쵸? 요 내용이 반드시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요 앞부분에 있었어야 합니다. 요 내용이.
그쵸? 그리고 그 내용, 그것이 결국엔 이걸 뜻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 inheriting another kind라고 돼 있고 another kind of risk가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치?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어떻게 이어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치? 한 종류의 리스크를 이전하는 것이 또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어떻게 이어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방향성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본다면 한 가지 종류의 리스크를 이전하는 게 나빠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도 앞에서는 이 한 가지 종류의 리스크를 이전하는 게 오히려 좋다란 내용이 아마도 있었어야 되겠죠.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transfer of one kind of risk에 대한 내용이 앞에 있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내용의 방향성은 however를 중심으로 두 개가 대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마이너스의 방향성으로 나왔다면 앞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그쵸? 그런 의미에서 역접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문장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럼 1번 뒤를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리스크라는 거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접근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one way to avoid such risk죠. 바로 그러한 리스크. 그쵸? such risk라는 건 여기서 나온 리스크를 가리키는 것 같죠? 자, 그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쵸? 일종의 뭐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나온 게 일종의 문제점이라면, 이게 문제점이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문제점을 P, 해결책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해결책. 자, 그 해결책은 뭐예요? To contract with a party who is experienced and knows how to do it이죠. 자, contract 한다는 건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a party는 당사자가 되겠고요. 그 당사자는 experienced라고 하게 되면 숙련된 거고요. knows how to do it. 그것을 하는 법을 알고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맺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리스크가 발생을 했단 말이야.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나오는 건,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숙련된 누군가와 계약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for example 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 해결책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이 여기 또 나와야 돼. 그치? 자, 2번 문장 앞뒤에 있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라면 말이죠. 그쵸? 자, to minimize the financial risk associated with the capital cost of tooling and equipment for production of a large complex system 이라고 돼 있죠. 자, minimize는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쵸? 어떤 financial risk입니다. 어떤 재정적인 리스크를, 그쵸? 이게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재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것이, 재정적 리스크라는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associated with라고 하게 되면 그냥 쉬운 단어로 바꾸면요, related to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는. 자, 뭐와 관련이 있냐면 the capital cost입니다. 비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쵸? 어떤 비용이야? tooling and equipment죠. 어떤 도구라든지 장비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뭘 위한 도구와 장비냐면 production of a large complex system이죠. 어떻게? 더 커다랗고 복잡한 시스템의 생산을 위한 장비, 어떤 장비 같은 걸 구입을 한다. 공장에서 장비 같은 걸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근데 그 장비를 내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manufacturer. 그쵸? 그 생산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might subcontract the production of system's major components죠. 뭡니까? 그 시스템의 주요한 components라고 하게 되면 어떤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 부품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부품의 생산을요, 누구한테 subcontract. 그쵸? 하청을 맡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Suppliers, 공급자인데요.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s. 그 부품의 아주 정통한 공급자에게 맡긴다
라는 거죠. 그쵸? 이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뭐랑 똑같은 거예요? S. 그지? 아까 S로 나왔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Contract with a party who is experienced and knows how to do it. 그쵸? 그 내용이 구체화된 사례로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된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 리스크, 재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 부품 생산을 다른 하청업체한테 맡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this relieves라고 돼 있고. 자, this가 가리키는 게 만약에 3번 문장, 앞뒤에 있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이 된 거라면 이 this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s가 돼야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을 한, 그치?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데에 따른 어떤 그 재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다른 하청업체한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결과로서, 자, relieve A of B라고 하게 되면, relieve somebody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 somebody에게 something을 덜어주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당연히 something은 부정적인 게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manufacturer, 그 생산자에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이런 해결책을 쓰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뭐와 관련된 리스크야? 앞에서 나왔던 거죠. The tooling and equipment to produce these components. 그쵸? 이러한 부품을 생산하는 어떤 장비와 관련된 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이 해결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설명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장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for example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앞뒤에 있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4번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였어요? 해결책 좋아요였단 말이죠. 그쵸? subcontract, 즉 하청을 맡기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거의 예시니까 얘도 마찬가지 내용, 해결책 좋아요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자, subcontracting work for the components죠. 그 부품과 관련된 일을 subcontract, 하청을 맡기는 것이, 그쵸? 이게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S에 대한 내용이었단 말이지. 그치? 그게 puts the manufacturer, 그쵸? 그 생산자를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한다? In the position of relying on outsiders죠. 자, 외부인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뭐다? Which increases the risk죠. 오히려 뭐를 키우게 된다? 리스크를 키우게 됩니다. 라고 지금 돼 있죠. 맞아요? 그쵸? 뭐와 관련된 리스크냐면 퀄리티 컨트롤, 제품의 어떤 품질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스케줄과 관련된 것, 그리고 end item, 최종 어떤 결과물이죠. 결과물로서의 시스템의 퍼포먼스, 어떤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커지게 돼요. 외부인에게 내가 의존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앞에서 나온 해결책이 갖고 있는 뭐를 지금 설명한 거야? 한계점을 지금 설명한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for example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for example은 기본적으로 순접이란 말이야. 순접이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사실상 대동소이한 내용이 또 다시 나온다는 건데, 앞에 있는 내용이 해결책 좋아요였다면 여기도 해결책 좋아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실제 내용은 뭐예요? 해결책 나빠요. 해결책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for example로 지금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균열이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일종의 변곡점이 생긴 거죠. 앞에 있는 부분은 S 플러스였는데 for example 다음에 나온 건 S 마이너스였단 말이야. 그치? 그럼 아마도 삽입할 문장 여기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자, 봅니다. however로 지금 방향이 바뀐 거고요. transfer of one kind of risk죠. 한 가지 종류의 리스크를 transfer 한다는 게 결국엔 앞에서 뭘로 설명이 됐던 거였어? subcontract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쵸? 하청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의 리스크를 이전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앞에서 나온 해결책을 지금 받아주는 거죠. 그쵸? 앞에 있는 내용, 4번 앞에 있는 내용은 그 해결책 덕분에 나는 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뜻하는 바는 또 다른 리스크를 결국에는 이어받게 되는 거야. 새로운 리스크가 생겨. 그리고 another 리스크를 지금 설명해 준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요 inheriting another kind of risk의 예시가 되는 부분이 바로 4번 뒤에 있는 문장. 그렇기 때문에 S-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방향이 바뀐 변곡점에 4번 문장이 위치하는 것이고요. but 이라고 나오면서, 자, but이 나왔으면 방향이 또 바뀌겠네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는요, often can be reduced.
그쵸?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방향성은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쵸? 뭘 통해서 through 뒤에 나오는 건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by나 through 뒤에 나오는 건 careful management of the supplier죠. 그쵸? 그 공급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매니지먼트를 함으로써, 그쵸? 얘는 또 다른 해결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또 다른 해결책을 통해서 그 새로 생겨난, 그쵸? another risk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전형적인, 좀 어려운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패러프레이즈를 잘 잡아내는 게 중요했어요. 이 내용이 앞에서 어떻게 패러프레이즈가 됐었는가, 같은 내용이 지금 형식을 달리하면서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자면 맨 처음에 나왔던 건 뭐였어요? Contract with a party who is experienced and knows how to do it. 그쵸? 요게 일단 해결책으로 지금 나온 것이고, 그 해결책이 여기서는 뭘로 지금 바뀌어서 나온 겁니까? Subcontract the production of the system's major components to suppliers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s로 패러프레이즈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라는 것까지, 그치? 해결책 좋아요까지 온 것이고, 그 해결책이 다시 뭘로 패러프레이즈가 된 거야? Transfer of one kind of risk죠. 그 리스크를 남한테 지금 떠넘기는 게 지금 해결책이 된 건데, 그 해결책이 또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어떻게 이어받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S-로 however를 중심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S-의 내용을 예시로 다시 한번 받아준 게 바로 이 부분, 그치? 다시 어떻게 패러프레이즈가 됐어요? Transfer of one kind of risk가 subcontracting work for the components. 그쵸? 요렇게 패러프레이즈가 됐고, 그게 다시 뭘로? 어떻게 increase the risk라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죠? 결국엔 독해를 잘한다는 건 같은 내용이 다른 형식으로 계속 바뀌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는 것. 그쵸? 그 문맥을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상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포착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지문이자, 그리고 어떤 문장 삽입 유형의 어떤 전형성을 잘 보여주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해설을 해드리는 어떤 문제 전체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가. 38번 문제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좀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문제도 문장 삽입 유형인데요.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일단 1번 전까지 먼저 볼게요. 자, Ransom Owes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 사람은 the father of the Oldsmobile, Oldsmobile이라는 기업의 창립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could not produce his horseless carriages라고 돼 있고, 말 없는 마차가 되겠습니다. 말 없는 마차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초기에 부르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는 어떻게 충분히 빨리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렇죠? In 1901, 1901년에 he had an idea. 자, 어떤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생각? Speed up the manufacturing process죠. 그렇죠? 생산 과정을 속도를 높이는 한 가지 방식을 생각해내게 되고요. 그렇죠? instead of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not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building one car at a time이죠. 한 번에 하나의 차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고 he created the assembly line이죠. assembly line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쵸? 얘와 얘가 지금 대조가 되는 걸로 봐야죠. building one car at a time가 assembly line 대조가 되는 것이고, 그쵸? 이게 speed up the manufacturing process와 같은 것이고, 그쵸? 그런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종의 대량 생산을 위한 어떤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립 라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쵸? 오케이. 자, 삽입할 문장을 볼게요. While other competitors were in war of this incredible volume이라고 돼 있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뭐한 반면에라고 봐도 괜찮겠어요. 여기서 대조라고 보셔도 되고, 뭐뭐한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자, 다른 경쟁자들은요, in war of라고 하게 되면 뭔가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뭐를 경외심을 갖고 바라봐요? This incredible volume이죠. 이런 놀라운
어떤 양이라고 보시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앞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앞에서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헨리 포드 dared to ask죠. 헨리 포드는 감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Can we do even better? 우리는 더 잘할 수 없을까요? 라고 이제 물었던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접속부사 같은 게 지금 뭐예요? 그런 어떤 근거로 명시적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지시어를 잘 활용해서 푸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1번 전까지는 ransom owes라는 사람이 assembly line이라는 거를 대량 생산을 위한 어떤 기초를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1번 뒤를 보겠습니다. The acceleration in production was unheard of죠. 그쵸? 이런 생산을 가속한다. accelerate 한다는 게 속도를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가속한다는 거는 unheard of입니다. 그쵸? 원래는 hear of가 뭔가에 대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수동태로 만들어줘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전례 없는 것이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생산의 가속화는 처음 나온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dash가 나오고요. 앞뒤에 있는 내용은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From an output of 425 automobiles in 1901. 1901년도에 총 425대의 자동차를 생산을 했던 것이 to 그 다음 해에는 2,500대, 아주 인상적으로 2,500대나 생산을 한 겁니다. 그쵸?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게 뭐였어? This incredible volume이었잖아. 아마도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뒤에 있는 내용 좀 더 볼까요? 자, he was in fact라고 돼 있죠. 자, in fact라는 접속부사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in fact는 기본적으로 순접도 되고 역접도 돼요. 순접이라는 건 앞뒤 문장이 사실상 같은 방향,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역접이라는 건 반대 방향, 반대 내용이라는 걸 암시하는 건데 두 가지가 다 되긴 하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확률적으로 뭘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가. 인팩트는 순접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팩트를 봤을 때는 순접으로 쓰였다고 생각하고 글을 읽어보시고 순접이면 오케이 맞네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역접으로 쓰였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앞에 벗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다 되되 순접으로 더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he, in fact와 he가 여기선 중요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는 able to improve upon O's clever idea. 자, O's clever idea는 아까 뭐였어요? assembly line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 어떻게 훌륭한 생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이 앞에 있었어야 돼요. in fact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치? by introducing conveyor belts죠. 자,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을 해서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어셈블리 라인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함으로써 그거를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라는 내용인 거잖아. 그치? 뭔가 기존의 아이디어를 향상시켰다 혹은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내용이 앞에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he가 가리키는 바가 여기서 애매하죠. 없어요 지금 가리키는 바가. 그치? 그럼 삽입할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다? 2번에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맞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야? This incredible volume이 1번 문장 뒤에 있었고요. 어떻게? 2,500대. 그리고 he가 가리키는 바는 뭐라고 봐야 돼요? 그죠? 여기 나왔던 헨리 포드라고 봐야죠. 헨리 포드는 그쵸. 헨리 포드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대수를 보고 놀라고 있었을 때 뭐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 do even better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in fact 뒤에서 뭘로 반복이 된 거예요? 그쵸? improve upon O's clever idea로 반복이 된 거라고 봐야죠. 이게 사실상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함으로써 컨베이어 벨트를 만듦으로써 맞죠? 자, as a result도 기본적으로 순접으로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결과 Ford's production went through the roof라고 돼 있죠. 그쵸? 자, 포드의 생산은요, go through the roof라고 하게 되면, 그쵸?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sharply increase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다. 그쵸? 생산량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instead of taking a day and a half to manufacture a Model T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많이 나오네요. instead of 낫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뭐와 대비가 될까요? 이번에는 그쵸? 하루 반이 걸렸습니다.
모델 T를 만들어내는데 하루 반이 걸렸는데 as in the west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처럼 어떻게 하루 반이 걸린 게 아니고요. He was now. 그쵸? In the past와 now가 일단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Able to spit them out. spit out 이라고 하게 되면 뱉어내는 겁니다. 그쵸? them이 가리키는 건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t the rate of one car every 90 minutes죠. 그쵸? 하루 반씩 걸려서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90분에 한 대씩의 속도로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the moral of the story is that 이라고 돼 있죠. 자, moral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이라는 의미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얘가 또 어떤 의미로도 많이 쓰이냐면요. lesson의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즉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결국엔 뭐다? good progress. good progress는 누구의 생각? 오즈의 생각. 그쵸? assembly line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것이 is often the herald. herald은 선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쵸? 얘 덕분에 얘가 나왔어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쵸? 얘가 일종의 산파 노릇을 했다는 거죠. 자, great progress는 누구의 생각? 헨리 포드의 생각. 그쵸? assembly line, 뭐였습니까? 아까 얘가 조림 라인을 만들었고 얘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든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림 라인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그쵸? 그래서 좋은 아주 훌륭한 진전은 위대한 진전의 어떤 전조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핵심 단서였어요? 지시어가 핵심 단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0번 요약문 문제가 되겠고, 자, 요약문 문제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조건 지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별로 효과적인 문제풀이가 아니고 무조건 뭘 먼저 봐야 돼요? 요약문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통해서 지문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 그쵸? 어떤 소재도 잡을 수 있고요. 글의 전개 방식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바로 지문을 보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맞아요? 훨씬 효과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면 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요약문을요. 자, 볼게요. The study performed by Thorndike죠. 그쵸? Thorndike가 행한 연구. 이 글은 연구 실험이구나. 맞아요. 연구 실험이면 어떻게 맨 처음에 연구 주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연구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한 내용이 보통은 뒤따르게 되죠. 그쵸? 경우에 따라서 이 일반화한 내용과 맨 처음에 주제를 설명한 내용은 생략이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과정과 결과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쵸? 요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죠. 우리가 요 말만으로도. 그쵸?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건 drinks at the hospital cafeteria죠. 어떻게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drinks, 그쵸? 음료에 무엇이 influence, 그쵸?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하죠. 얘가 일종의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예요. 뭐에 영향을 미친 거야? The choices people made,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맞아요? 그 음료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그쵸? 배치일 수도 있고, 음료의 가격일 수도 있고, 음료의 맛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게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the consumption of soda, 소다의 어떤 소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혹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그쵸? 그래서 요 내용만 빨리빨리 찾으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요. 그것도.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And Thorndike, a primary care physician in Boston 이라고 돼 있고 의사였대요. 그쵸? 의사였던 앤손 다이크는요 had a crazy idea, 그러니까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주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She believed, 그녀는 믿었습니다. She could improve the eating habits of thousands of hospital staff and visitors죠. 그 병원 방문객과 병원 직원들, 그쵸?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eating habit, 그쵸? 식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쵸? 뭘 하지 않고도 not, without은 not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in the slightest가 not과 같이 쓰이게 되면 조금도 뭐뭐 않고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changing their willpower or motivation이죠. 그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동기는 조금도 바꾸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in fact, 실제로요.
실제로 she didn't plan on talking to them at all죠. 자, 그녀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직접 뭔가 대화를 나누는 걸 계획하지 않았고요. Thorndike designed a study. 그쵸? 드디어 나왔네요. 연구입니다. To alter the choice architecture of the hospital cafeteria. 그쵸? 병원 구내식당의 choice architecture의 어떤 선택의 구조를 바꿀 어떤 연구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she started. 자, 지금부터가 연구 과정이 나올 거예요. By changing how drinks were arranged in the room 이라고 돼 있죠. 자, 뭘로 시작을 했냐면, 그쵸? 어떻게 시작을 했다? Changing how drinks were arranged in the room이죠. 그쵸? 방에서, 그 방에서, 구내식당에서 어떻게 arrange라고 하게 되면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음료수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바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A번은 답이 나왔네요. 그쵸? 다시. 자, 썬다이크는 보여주는데 병원 구내식당에서 drinks의 뭐를 지금 바꾼 겁니까? 위치를 바꿨다, 배치를 바꿨다, 플레이스먼트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원래는요 라고 지금 나오니까, 그쵸? originally가 나왔다는 건 뒤에 뭔가 변화가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쵸? 원래는 the refrigerator located next to the cash registers in the cafeteria were filled with only soda라고 돼 있죠. 그쵸? 원래는 이랬대요. 냉장고가요. 어디 옆에 그 현금 출납기, 그 구내식당 현금 출납기 옆에 있는 냉장고가요. 뭘로 가득 차 있었다? 소다. 그쵸? 어떤 탄산음료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she added water죠. 그쵸? as an option. 더해줬습니다. add A to B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옵션으로서 물을 각각의 원이 가리킨 건 refrigerator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냉장고에 더해줬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additionally 그뿐만 아니라 she placed baskets죠. 어떻게 바구니를 놓은 거예요. 뭘로 가득 찬 바구니냐면 bottled water. 그쵸? 생수로 가득 찬 바구니를 next to the food stations. 그쵸? 음식이 놓여져 있는 곳 옆에다 둔 겁니다. throughout the room이죠. 그 어떻게 구내식당 곳곳에 물들을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soda was still in the primary refrigerators 라고 돼 있고 그 탄산음료가 여전히도 주요한 냉장고에 있었지만 but water, 그러나 이게 바뀐 거죠. Water was now available at all drink location. 그쵸? 어떤 음료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물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뭐야? How drinks were arranged in the room. 그쵸?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고 뭐였어요? 연구 실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She studied에서부터 여기까지 drink location까지가 연구 실험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Over the next 3 months, 대략 3개월에 걸쳐서, 그 이후 3개월에 걸쳐서 the number of soda sales at the hospital dropped by 11.4%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소다 매출의 수치가요. 병원 소다 매출의 수치가 어떻게 됐다? 11.4%나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까 빈칸에 있는 내용도 뭐였어요? 소다의 소비가 떨어졌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보면 아까 A번에 들어갈 건 placement였고요. 그쵸? B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 거니까 lowered가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마지막 문장만 빨리 해석을 하고 정리하면 다른 한편으로 소다의 매출이 줄어든 반면에 sales of bottled water, 그쵸? 생수의 매출은 increased by 25.8%, 25.8%나 늘었다. 그쵸? 반면에 생수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떤 접근법,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는 요약문을 반드시 먼저 보고 내가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에 집중해야 할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지문을 봐야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41번, 42번 장문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1번, 42번 장문 독해는 43, 44, 45번 장문 독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문어,
그쵸? 그러니까 뭐 옥토퍼스 문어가 아니고요. written 텍스트라는 의미에서 그쵸? 구어보다는 문어에 가까운 텍스트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뒤에 나온 장문독해보다는 얘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점짜리가 꼭 포함이 돼 있죠. 보통 어휘 문제로 3점짜리가 출제가 되고 하나는 대입학 보통은 이제 제목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paralysis by analysi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게 이 글의 중심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paralysis라고 하게 되면 마비가 되겠고요. 뭐에 의한 마비예요? 분석에 의한 마비. 그쵸? 분석이 원인이고 마비가 결과다라고 보면 되겠죠. 늘 by는 앞뒤에 있는 내용을 원인 결과로 어떻게 묶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분석에 의한 마비는요, 이러이러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구조가 사실 좀 별로 이렇게 잘 쓰여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a state of라고 나왔으면 뒤에는 구로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but이 나오면서 지금 절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문장 구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paralysis by analysis를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 a state of 뒤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overthinking, 과도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분석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you still end up,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not making a decision, 생각은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내리지 못하는, 그쵸? 결정은 내리지 못하는, 그게 바로 뭐야? paralysis by analysis, 분석만 많이 하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비가 되는 상태, 그쵸? 자, one famous ancient fable of the fox and the cat이죠. 뭡니까? 여우와 고양이의 아주 유명한 그 뭡니까? 우화가 있다라는 거죠. Explain this situation of paralysis by analysis죠. paralysis by analysis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In the simplest way,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paralysis by analysis가 뒤에서 아마 이 우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industry. 자, 이 이야기에서 the fox and the cat discuss죠. 이 여우와 고양이는요,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How many ways they have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쵸? 그 방법을 수식해 주는 게 to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o escape their hunters죠. 사냥꾼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토론을 한 겁니다. 그렇죠? Cat quickly climbs a tree죠. 근데 바로 그때 고양이는 재빨리 어디로?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일종의 도망을 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fox on the other hand. 그렇죠? 재빠르게 대응을 한 고양이와 다르게 반면에 여우는요. on the other hand 대비가 되는 거죠. begins to analyze죠. 그렇죠? 아까 뭐 했어요? paralysis by analysis였잖아요.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는 예상이 되는 거지. 그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paralyze가 돼야 되겠죠. 그쵸? 마비가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지. 자, analyze all the ways to escape that he knows 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온갖 방법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도망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분석을 해요. 그쵸?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analyze의 결과는 아까 뭐라고요? 마비. 그쵸? 부정적인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unable to decide. 그치? 뭘 할 수 없었대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라는 거죠. 자, which one would be the best? 그 방법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도 당연히 마이너스 방향성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는 뭘 할 수 없었다. fails to 라고 하면 not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뭘 못했다. act and 어떻게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즉 뭐의 내용인 거야? 이게 결국에는 마비의 내용인 것이죠. 그쵸? 마비가 돼서 결국엔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get caught by the dogs죠. 그쵸? 사냥꾼이 풀어놓은 개에 의해서 잡혔다. 자, this story perfectly illustrates the analysis paralysis phenomenon이죠. 그쵸? 이 소재. 분석에 의한 마비 현상을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라는 거죠. 그쵸? 이 분석에 대한 마비가 무엇인가? 그걸 내가 콜론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the inability, 방향성 자체가 맞죠. 행동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엔 뭐랑 똑같은 거야? paralyzis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바로 analysis의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쵸? 분석의 내용인 거야. overthinking about available alternative죠.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도 어떤 결정도 못하게 되는 것. 그쵸? 그게 바로 paralysis by analysis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people experience that although they start with a good intention to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they often analyze indefinitely about various factors that might lead to wrong decisions 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다음에 있는 내용, people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이 앞에서 설명한 paralysis by analysis를 구체화시킨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같은 내용이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although가 나왔다는 거는 양보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시작한대요. 뭐를 가지고? with a good intention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대요. 뭐 하는 거를? 어떤 의도야? Find a solution이죠. 해결책을 찾겠다는 거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그쵸? 양보를 썼다는 거는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방향성이 플러스가 아니란 겁니다. 뒤에 나오는 주절의 방향성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아마 마이너스의 방향성일 겁니다. They often analyze indefinitely죠. 그쵸? 무기한으로 분석을 합니다. 라는 거죠. 그쵸? 뭐와 관련해서? various factors.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맞아요. 그리고 그 요인들은 뭘로 이어질 수 있어? wrong decision이죠.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 어떤 요소들을 무기한으로 분석을 한다는 게 문제죠. 그쵸? 계속해서 분석만 하다가 결국엔 마비가 돼서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거. 그쵸? Okay, they don't feel satisfied with the available information and think they still need more data to perfect their decision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라고 느끼지 않냐면 available information,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고, 자, and로 연결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and는 기본적으로 순접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기존의 정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 그러면 결국엔 그건 무슨 내용이 돼야 되는 거야? They still need more data죠. 더 많은 데이터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 이 두 내용은 사실상 같은, 그쵸?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럼 more data는 맞다. 자, to perfect their decision이죠. 그들의 결론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로 합니다. 라는 것과 기존의 정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은 사실상 대동소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죠? 그럼 뭐가 역시나 맞네요. 자, 됐습니다. 자, most often this situation of paralysis by analysis arises when somebody is afraid of making an erroneous decision that can lead to potential catastrophic consequenc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자주요. 자, 이런 상황이죠. 즉 뭐야? paralysis by analysis의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즉 뭐 했을 때? when 뒤에 있는 게 원인이고요. when 앞에 있는 게 결과입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서 설명이 된 paralysis by analysis의 인과관계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한다. 앞에서는 뭐라고 지금 돼 있었죠? 그쵸? 뭐예요? 끊임없이 분석을 한대요. 그쵸?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온갖 요소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은 lead to 뭘로 이어질 수 있다?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쵸?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paralysis by analysis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인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주니까 그 재앙적인 결과란 어떤 걸까요? It might impact their careers. 그들의 어떤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their organization's productivity. 자기가 속한 단체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So that's why. 자, 그래서 자, that's why가 나왔다는 거는 역시나 인과로 보셔야 되고요. 큰 틀에서 순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 앞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People are generally confident in making decision.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거잖아. 그게 여기서도 그대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뭐 하는 데 있어서 huge stake이라고 하게 되면 밑에 나오죠. 그래서 계획, 행동 등의 성공 여부에 걸려 있는 거니까 어떤 이해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involve는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include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포함이 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그쵸? 이런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는 내용이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 순접으로 여기선 지금 연결을 했는데, 그치? 그렇게 본다면 confident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과도하게 걱정한다, over cautious.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쵸? 과하게 걱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휘 문제의 답은 바로 몇 번? 2. 그쵸? 5번이 되겠다. 그쵸? 자,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고, 자, 1번부터 볼게요. Best ways to keep you from overthinking. 자, 요런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종의 여기서는 paralysis by analysis라는 문제점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문제점이 제시가 되게 되면 글이 전개가 되는 방식은요,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주제나 제목을 고를 때는 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쵸? 근데 어떤 글들은 지금처럼 문제점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해결책이 지금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주제나 제목을 고르셔야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엔 뭐야? Keep you from overthinking이죠. 네가 overthinking이 결국에는 뭐야? 지금 이 글의 중심 소재잖아요. 그쵸? 뭐예요? paralysis by analysis잖아요. 자,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 해결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1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으로 많이 고릅니다. 의외로. 자, 2번을 볼게요. Overthinking or overdoing, which is worse? 자, 여기서는 overthinking과 overdoing, 과하게 생각하는 것과 과하게 행동하는 것을 대비한 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쵸? 자, 3번. Costs and benefits of having various alternatives. 여러 가지 대안을 갖추는 것의 단점과 장점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5번을 먼저 볼게요. Trapped in moral dilemma. 도덕적인 딜레마에 갇혔다. Harmful for your survival. 너의 생존에 불리하다. 전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쵸? 답은 4번인데 바로 뭐예요? Overthinking이 결국엔 뭐예요? Paralysis by analysis를 paraphrase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과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arrier, 일종의 장벽이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장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바로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휘 문제는 아까 우리가 5번에 2로 결론을 냈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문 독해 43번에서 45번 장문 독해가 되겠고요. 일단은 앞에서 본 장문 독해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어에 가깝기 때문에 문장 구조도 훨씬 더 단순하고요.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41, 42번보다는 43, 44, 45번을 먼저 푸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시간만 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푸시고 41, 42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중에 푸는 게 맞겠죠. 자, A번을 보겠습니다. 자, Victor applied for the position of office cleaner at a very big company 라고 되어 있고, 자, Victor는요, apply for라고 하게 되면 원래 apply가 뭔가를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타동사로 쓰였을 땐 apply A to B라고 보통은 쓰이는데 지금처럼 apply for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지원하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the position of office cleaner죠. 그렇죠? 사무실 청소부의 청소부 자리에 지원을 했다. at a big company죠. 커다란 회사에. The manager interviewed him이죠. 그렇죠? 그 관리자가요. 이 빅터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고, then gave him a test죠. 그리고 빅터에게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쵸? 클리닝, 청소는 잘하는지, 스토킹, 스톡이라는 게 뭔가를 쌓는 거잖아요. 어떤 비품 같은 건 잘 쌓아놓는지, and supplying, 공급해 주는 거죠. designated facility areas라고 돼 있고, designate 한다는 건 뭔가를 지정한 건데요. 지정된 어떤 시설의 supply, 어떤 뭡니까? 필요한 물품 같은 걸 잘 공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 것이고, after observing what he was doing, 관찰을 한 거죠. 자, 분사 구문이 나왔습니다. observ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라고 봐야 돼요? 매니저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매니저가 관찰한 거야. 누구를? 자, he는 지금 누구겠어요? 빅터라고 봐야죠. 그쵸? 빅터가 하고 있는 일을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매니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are hired. 당신은 채용이 되셨어요. 자, give me your email address.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I will send you some documents fill out. 그쵸? 당신이 fill out 한다는 건 어떤 문서 같은 걸 작성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채워 넣다란 뜻이고요. complete 이라고도 씁니다. 문서를 작성하다 채워 넣다라고 했을 때, 자, 당신이 채워 넣어야 할, 그쵸? 작성해야 될 documents를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A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세 문제짜리 작문 독해는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A번을 읽고 그 다음에 올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요. 전부 다 B, C, D를 읽는 거는 별로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고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 D의 첫 문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순서를 조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취하시길 바라고요. 자, B번을 보겠습니다. He then sold the tomatoes in a door-to-door round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토마토를 팔았습니다. door to door는 집집마다, 그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지금 토마토를 파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매니저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자, B번은 아닌 것 같고요. C를 볼게요. Victor reply. 빅터가 대답했습니다. I don't have a computer nor an email. 자, nor라고 하게 되면 뭐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 not either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쵸? 저는 컴퓨터도 없고요.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A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니저의 어떤 요청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아마도 C가 맞는 것 같은데, 자, D를 D를 볼게요. 마지막으로. Several years later. 아직 대화가 안 끝나는데 갑자기 몇 년 뒤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C가 맞네요. 그죠? 자, A에서 C로 온 겁니다. A에서 C가 일단 맞죠? C로 온 거고요. 자, 빅터가 대답하기를 저는 컴퓨터도 없고요. 그리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I'm sorry, said the manager. 매니저가 말하길 유감입니다. And he added. 그쵸?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If you don't have an email, 만약에 이메일이 없으시면요. How do you intend to do this job?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죠? 자, this job requires. require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목적어 투부정사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요구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이 일은요. 당신에게 to have an email address. 이메일 어드레스를 가지라고 요구를 해요. 자, 그래서 I cannot hire you. 당신은 이메일 어카운트, 이메일 계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Victor left with no hope at all 이라고 돼 있죠. 빅터는 그래서 그 자리를 나선 거고요. 그쵸? with no hope 이니까 without hope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 자리를 나섰다. He didn't know what to do죠. 뭘 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he는 당연히 빅터겠죠. 그쵸? 지금까지 전부 다 빅터기 때문에 빅터가 아닌 누군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With only $10 in his pocket. 그쵸? 주머니에는 오직 $10만 있었고요. He then decided to go to the supermarket. 자, 슈퍼마켓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and bought a 10kg box of tomatoes. 그쵸? 10kg의 토마토 박스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 리는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C 다음에 와야 될 건 뭐인 게 확실합니까? B인 게 확실하네요. 그쵸?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C, B, D가 답이네요. 그죠? 자, he 아마도 빅터인 것 같죠? 그리고 나서 토마토를 지금 앞에서 샀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빅터는 sold the tomatoes. 그쵸? 그 토마토를 팔았습니다. In a door-to-door round죠. round는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게 라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토마토를 판 거죠. 자, in 2hours라고 돼 있는데, 자, in 다음에 시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얼마 안이 아니라 얼마 뒤에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2시간이 지난 뒤에 he succeeded to라고 하게 되면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뭐 하는데 성공을 했냐면 double his capital, 자신의 자본금을 double, 2배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자, he repeated the operation 3 times. 그쵸? the operation이라고 하게 되면 뭘 가리키는 게 되겠어요? 앞에서 나온, 그쵸? door to door. 그쵸?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토마토를 판 행위가 the operation이 되겠고요. 그거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한 것이고 and returned home with $60죠. 그쵸? $60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쵸? 자, Victor realized that. 자, 그 빅터는 깨달은 것이죠. He could survive by this way.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started to go every day. 자, 매일매일 가기 시작한 겁니다. earlier, 그쵸. go every day earlier. 그쵸. 일찍 가기 시작한 것이고 and returned late죠. 그리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thus, 그래서 그 결과 his money. 자, he는 당연히 지금 누구겠어요? 계속해서 빅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빅터의 돈은요, doubled or tripled each day죠. 그쵸? 매일 2배, 3배씩 늘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쵸? Shortly later,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he bought a cart죠. 카트를 샀고요. Then a truck. 이번엔 트럭을 샀고요. And then he had his own fleet. fleet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여러 배들이 있는 함대를 보통 가리켜요. 여기서는 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his own fleet of delivery vehicles. 그렇죠? 어떤 배달 차량들을 다수 보유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성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D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several years later.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로 Victor's company became the biggest food company in his city죠. 그쵸? 그의 도시에서 가장 커다란 음식료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He started to plan his family's future. 그쵸?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얻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가족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고요. And decided to get a life insurance. 그쵸? 생명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He called an insurance broker. insurance broker는 보험 브로커니까요. 중개인, 그렇죠? 보험 설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When the conversation was concluded. 그 전화를 통한 대화가 마무리될 때쯤 he asked him his email이죠. 그렇죠? 그는 물었습니다. 그에게 그의 이메일을 물은 거예요. 아마도 he는 빅터가 아니라 누구겠어요? 그쵸? 그 중개인, 브로커를 가리키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중개인이, 힘이 지금 누구예요? 빅터겠죠. 그죠? 빅터에게 이메일을 물어봤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Victor replied. 그쵸? 빅터는 그 몇 년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I don't have an email. 전 이메일이 없는데요. 라고 지금 대답을 한 것이고, The broker replied curiously. 자, 그 보험 그 중개인은 아주 curiously라고 하게 되면 좀 신기하다는 듯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You don't have an email. 자, 당신은 이메일이 없어요. And yet 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메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ave succeeded to build an empire. 그쵸? An empire는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거대한 푸드 컴퍼니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이런 제국을 건설했어요. Do you imagine what you could have been if you had an email? 이라고 돼 있죠. 당신 상상이 되십니까? 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에게 이메일이 있다면 맞죠? 지금 현실에 없는 상황을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에게 이메일이 있다면 what you could have been 당신은 무엇이 되었을까 상상이 되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인슈런스 브로커가 얘기하는 건 아니 이메일 하나 없이 이렇게 사업을 잘 읽어 오셨는데 만약에 이메일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셨겠어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물었을 때 he thought for a while. 그렇죠? 빅터는 잠시 생각을 하고 나더니 그러면서 대답을 하죠. An office cleaner. 아마 사무실 청소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지금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C, B, D가 답이었고요. 2번이 답이었네요. 그리고 가리킨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그렇죠? 아까 2라고 했습니다. 나머진 전부 다 빅터였고요. 2번만이 지금 5번에 2만이 지금 뭐였습니까? 인슈런스 브로커였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윗글의 빅터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쓰고 있고 사무실 청소부 자리에 지원했다. 맞죠? 2시간 만에 자본금을 2배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토마토를 샀다도 맞고요. 그의 회사는 도시에서 가장 큰 식품 회사가 되었다도 맞죠. 자, 이메일이 있다고가 아니라 없다고 보험 중개인에게 답했다. 답은 5번이죠. 이 마지막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3부에서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 때도 그랬지만 보통 지문에서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와 이 선지에서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지문을 다 보고 나서 지금 문제를 풀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이 해당되는 내용 앞부분을 읽었으면 선지의 앞부분을 보면서 그쵸 바로바로 그때 좀 일치불일치 좀 체크하시고요. 지문의 뒷부분을 읽었으면 선지의 뒷부분을 보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부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지금 5부에서 우리가 지금 연습한 유형이 문장 삽입도 있었고 요약문도 있었고 장문 독해 두 유형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그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연습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3학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같이 본 지문보다는 그리고 어떤 문제 출제 패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는 그 어떤 3학년 때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그쵸? 각 유형별 접근법들을 좀 체화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했던 시험이었는데 좀 하나하나 지금 모르는 단어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결국엔 영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 실력이 느는 거니까 오늘 뭐 실험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이 점수로 대학 가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요. 결과에 신경 쓰기보다 오늘 공부한 내용 좀 꼼꼼하게 좀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면서 다음번엔 분명히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신에서도 꼭 좋은 성적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번 모의고사 해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또 봐요. 안녕.